이거 제 지갑 맞는데 돈이 없어요. 분명히 10,000원짜리 몇 장이랑 50,000원짜리도 여러 장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가씨, 난 그냥 길에서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을 뿐이에요. 난 돈 같은 건 건드린 적 없어요. 그럼 대체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지갑을 열어보지도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이거 좀 이상하네. 지갑을 주었다면서 왜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그냥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일단 두 분 다 진정하시고 경찰서로 가서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머니, 협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생 사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지갑을 주워서 주인 찾아줬는데 도둑으로 몰린 할머니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앞선 상황에 이어질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여러 가지 인생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적한 골목길, 이른 아침 장을 보러 나선 75세의 김순애 할머니는 오늘도 허름한 점퍼를 여미며 길을 나섰다. 새벽부터 국밥집을 정리하고 아침 장사를 끝낸 후라 조금은 지친 몸이었지만 늘 그랬듯 손님들에게 푸짐한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해 신선한 재료를 사러 가는 길이었다. 종로의 오래된 시장 골목은 여전히 활기가 넘쳤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새벽부터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이른 아침의 공기를 가득 채웠다. 김순애 할머니는 작은 시장 바구니를 한 손에 꼭 쥐고 익숙한 가게들을 둘러보며 무슨 반찬거리를 살지 고민했다. 그러던 중 길 한쪽 사람들이 오가는 인도 한가운데에서 이상한 물체가 눈에 띄었다. 처음엔 검은색 천 조각이려니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반듯한 가죽 소재의 여성용 지갑이었다. 생각보다 깨끗한 상태였고 누군가 방금 전 떨어뜨린 듯 보였다. 할머니는 순간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까? 아니면 주워서 주인을 찾아줘야 하나? 하지만 평생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온 터라 그냥 모른 척할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여 지갑을 집어들었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묵직한 감촉, 겉으로 보아도 값싼 물건은 아닌 듯했다. 주인을 잃은 지갑이라면 분명 애타게 찾고 있을 터였다. 혹시나 해서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지갑을 찾고 있는 기색이 없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할까? 순간 시장 입구 쪽에서 한 젊은 여성이 이리저리 주머니를 뒤지며 다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혹시 저 사람일까? 할머니는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망설여졌다. 혹시라도 오해를 사지는 않을까, 괜한 문제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만큼 오늘도 마땅히 그래야 했다. 손에 꼭 쥔 지갑을 다시 한번 바라본 할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손에 쥔 채 한동안 망설였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만큼 남의 물건을 함부로 열어보는 건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주인의 연락처라도 있을까 싶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어보았다. 지갑 안에는 여러 장의 카드와 영수증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고 한쪽에 신분증이 꽂혀 있었다. 낙지 않은 깨끗한 신분증이었고
거기엔 이지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1997년생, 올해 28살. 사진 속 여성은 단정한 단발머리에 반듯한 인상이었다. 젊은 아가씨네 혹시 방금 전에 본 그 사람일까? 할머니는 아까 시장 입구에서 초조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지던 젊은 여성을 떠올렸다. 신분증 옆으로 꽂힌 카드를 살펴보니 은행 카드뿐만 아니라 회사 출입증까지 들어 있었다. 출입증의 로고를 보니 JY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명이 눈에 띄었다. 직장인인 듯했다. 출퇴근하며 지갑을 많이 사용할 텐데 이런 걸 잃어버렸으니 분명 마음이 급할 거란 생각이 들었다. 한쪽 수납칸엔 현금도 몇 장 들어 있었는데 10,000원짜리 몇 장과 5,000원짜리, 1,000원짜리가 섞여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현금을 잘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데 현금이 있는 걸 보니 이 돈도 꽤 중요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다른 수납칸을 살펴보니 지하철 카드와 작은 메모지가 있었다. 메모지에는 급하게 적은 듯한 글씨로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갈게라고 적혀 있었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찡했다. 이 아가씨도 부모님께 자주 연락을 드리는구나. 순간 자신이 오래전 딸과 나눴던 짧은 메모들이 떠올랐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챙기려고 했던 순간들.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서로 얼굴 보기가 어려워진 딸과의 관계가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지갑을 꼭 쥐었다. 빨리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까 본 젊은 여성이 맞다면 당장이라도 달려가야 했다.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혹시나 남의 물건을 함부로 뒤졌다는 오해라도 받으면 어쩌지?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지갑을 닫았다. 그러곤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며 방금 전 봤던 여성의 모습을 찾기 위해 시장 입구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할머니는 한 손에 지갑을 꼭 쥔 채 잠시 고민했다. 이렇게 중요한 물건을 발견했으니 당연히 경찰서로 가져다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았다. 시장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파출소가 있었고 거기다 맡기면 주인이 찾아갈 테니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지갑 속 신분증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혹시라도 방금 전 봤던 젊은 여성이 지갑의 주인이라면 경찰서까지 갈 필요 없이 직접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발길을 돌려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에서 다급한 표정으로 주머니를 뒤지며 두리번거리는 젊은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분명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다. 길을 걸으며 연신 가방을 뒤적이고 두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주위를 살폈다.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 사람처럼 보였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 아가씨가 지갑 주인일까? 맞다면 다행인데. 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라면? 괜히 지갑을 내밀었다가 오해라도 받으면 어쩌지? 세상 인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에 할머니는 한순간 주저했다. 괜히 남의 일에 나섰다가 불편한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그럴수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할머니는 가만히 지갑을 손에 꼭 쥔 채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리고 다급하게 주위를 살피던 젊은 여성의 앞에 섰다. 저기 혹시 잃어버리신 게 있나요? 찾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젊은 여성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렸고 초조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네. 아, 네.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까만색 가죽 지갑인데 안에 신분증도 있고 카드도 많아요. 할머니는 그제야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여성이 바로 지갑의 주인이었다. 이거 말하는 거 맞나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스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순간 할머니는 작은 불안감이 엄습했다. 뭔가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저 지갑을 주운 사람으로서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만이 자신의 할 일이었다. 할머니는 그녀가 지갑을 받아들기를 기다리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하지만 다음 순간 젊은 여성의 표정이 변하는 걸 보며 할머니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할머니는 지갑을 내밀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려 했다. 이거 아가씨 거 맞죠? 그러나 지갑을 받아든 이지연 씨의 표정은 기대와는 전혀 달랐다. 안도의 미소를 지을 줄 알았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지갑을 양손으로 움켜쥐고는 급히 열어 안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녀가 지갑을 열어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확인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왔다. 이게 뭐야? 이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갑 안쪽을 급하게 뒤적이더니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할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거 제 지갑 맞는데 돈이 없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었다. 할머니는 잠시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뭐라고요? 분명히 여기 10,000원짜리 몇 장하고 50,000원짜리도 여러 장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현금이 더 적게 들어있어요. 이지연 씨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혔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주변에 있던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씩 이쪽을 바라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그저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었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여기까지 걸어왔을 뿐이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젊은 여성은 자신을 도둑 취급하고 있었다. 아가씨, 난 그냥 길에서 주워서. 할머니는 황급히 해명하려 했지만 이지연 씨는 이미 확신에 찬 눈빛으로 쏘아보았다. 할머니가 주었다고요? 근데 왜 돈이 없어졌죠? 그녀는 지갑을 손에 쥔 채 한 걸음 물러나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설마 일부러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할머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자신의 의도를 곡해받는 것도 억울했지만 도둑이라는 말이 나오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가씨,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냥 주워서 주인 찾아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지연 씨는 이미 할머니의 말을 믿지 않는 듯 했다. 그녀는 당황한 듯 휴대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경찰이죠? 네, 저 방금 잃어버린 지갑을 찾았는데 안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네, 지금 용의자랑 같이 있어요.
그녀는 대놓고 할머니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시장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혔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어휴, 요즘 세상 참 무섭다니까.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진 거면 할머니가 뭔가 손을 댄 거 아니야? 설마 주워서 돈만 챙기고 지갑은 돌려주려 했던 거야? 주변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박혔다. 평생 남에게 손가락질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삶이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도둑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쥐었다. 억울함에 가슴이 먹먹해졌고 얼굴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눈앞에서 젊은 여성은 경찰과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었다.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속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할머니는 숨이 턱 막혔다. 자신을 둘러싼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했고 그중 일부는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니, 저 할머니가 돈을 가져간 거야? 아까 지갑을 주웠다고 했잖아. 근데 이상한 애 돈이 없어진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에이, 설마 하지만 저 아가씨가 직접 확인한 거잖아.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웅성거리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며 마치 커다란 파도처럼 할머니를 집어삼켰다. 이지연 씨는 여전히 핸드폰을 붙잡고 경찰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 흥분한 목소리로 네, 시장 입구 쪽이에요. 지갑은 찾았는데 안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제가 방금 확인했거든요. 라고 반복하며 말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이미 마음속으로 할머니를 범인으로 단정 지은 듯 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입을 때려 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걸까? 그냥 착한 마음으로 지갑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려 했을 뿐인데 지금 자신은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얼굴이 화끈거렸다. 억울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기 서 있어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할까? 하지만 도망치면 진짜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두려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서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다. 파란색 불빛이 깜빡이며 시장 입구에 멈춰섰다. 두 명의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더니 이지연 씨에게 다가갔다. 신고하신 분이세요? 이지연 씨는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네, 저분이 제 지갑을 주었다고 했는데 안에 있던 돈이 사라졌어요. 제가 방금 확인했는데 현금이 많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냉정한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혹시 지갑을 주운 게 맞으세요? 할머니는 어렵게 입을 뗐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길에 떨어진 걸 보고 주워서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그럼 지갑을 주우셨을 때 안에 현금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돈 같은 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분증만 보고 주인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냉정하게 추가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 지갑을 주운 후 다른 사람이 접촉한 적이 있거나 어디에 내려두신 적 있나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바로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이지연 씨가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상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지갑 안에 돈을 넣어뒀는데 지금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중간에 누가 가져간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의심이 가득 차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글쎄 돈이 없어졌다는데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지. 할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수상한 건 맞잖아. 경찰이 왔으니까 알아서 조사하겠지. 그때 경찰관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서로 가서 조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머니, 함께 가주시겠어요? 할머니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자신이 무슨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경찰서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여기서 버틴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것도 아니었다.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겠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할머니의 옆에 서서 길을 안내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경찰차를 향해 걸어갔다.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지금은 그 어떤 해명도 소용없을 것 같았다.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걸까?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지 않으려 애썼다. 그렇게 평생 남에게 패 끼친 적 없이 성실히 살아온 한 노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경찰서로 향하는 차에 오르게 되었다. 할머니는 경찰서 안조사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낡은 나무 의자에 앉은 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억울함과 서러움이 가득 차올랐다. 경찰서에 온 것은 평생 처음이었다. 착실하게 살아온 인생이었기에 이곳과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줄 알았지만 지금 자신은 의심받고 있었다. 경찰관은 지갑을 조심스럽게 열어보며 몇 가지를 확인한 뒤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지갑을 어디서, 어떻게 주우셨죠? 할머니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시장 가는 길이었어요. 길바닥에 지갑이 떨어져 있어서 누가 잃어버렸나 싶어서 주웠죠. 그리고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어요. 그뿐이에요. 저는 절대 돈 같은 건 건드리지 않았어요. 경찰관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다른 경찰관이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몇 장 들고 있었고 표정이 진지했다. 팀장님, 시장 입구 CCTV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경찰관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조사실의 모니터를 켰다. 화면에는 시장 입구 쪽이 찍힌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도 할머니가 지갑을 줍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그 이전의 장면, 바로 이지연 씨가 시장으로 들어서기 몇 분 전에 화면이 나왔다. 거기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다. 경찰관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보시면 지갑이 떨어져 있는 걸 본 남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 시장 입구에서 잠깐 지갑을 들고 무언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는 몇 초 후 허겁지겁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 남성은 몇 초 동안 지갑을 뒤적이더니 이내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러고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지갑을 발견한 장면이 이어졌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즉, 누군가가 먼저 지갑을 발견해서 안에 있던 현금을 빼간 후 다시 바닥에 내려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순수한 마음으로 지갑을 주운 거고요. 순간 할머니의 가슴속 깊이 쌓여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서서히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억울함과 답답함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경찰관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추가로 설명했다. 보세요. 할머니께서 지갑을 주운 후 곧바로 주인을 찾으려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아무런 수상한 행동도 없고 지갑을 열어서 돈을 확인하는 장면도 없어요.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는 단순히 착한 마음으로 지갑을 주운 것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조사실 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지연 씨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제 돈을 가져간 사람은?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희가 이 CCTV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순간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북받쳐 올라왔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지만 겨우 참아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에 가도 되나요? 경찰관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할머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오해를 받으셨을 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몸이 무겁고 피곤했지만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자신의 결백이 밝혀졌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CCTV 속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화면 속의 자신은 그저 착한 마음으로 남을 도우려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씁쓸하기만 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경찰서를 나섰다. 바깥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더 차가워진 것만 같았다. 경찰서를 나서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없이 무거웠다. 억울함은 풀렸지만 마음속에는 씁쓸함과 허탈함만이 남아 있었다. 해가 기울어가는 저녁거리,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은 마치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겪은 차가운 시선과 의심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시장까지 걸어가던 길이 그토록 짧게 느껴졌는데 지금은 집으로 향하는 길이 유난히 길고도 험난하게만 느껴졌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다녔을 때보다도 지금의 피로감이 더 심했다.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길가의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문득 경찰서에서 마지막으로 본 CCTV 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아무런 악의 없이 그저 남을 돕기 위해 지갑을 주운 자신.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의심과 수군거림, 그리고 경찰서로 끌려가는 모욕적인 상황이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주름진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평생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도와주려던 게 죄가 될 수도 있구나. 스스로 중얼거리며 허공을 바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의 일은 그런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데 오히려 도둑으로 몰렸고
끝까지 변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경찰서로까지 가야 했다. 다행히 CCTV가 있어서 결백이 밝혀졌지만 만약 카메라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자신이 영원히 누명을 쓰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아가야 했을지도 모른다. 생각할수록 서글펐다. 멀리서 시장이 보였지만 이제는 그곳으로 발길을 돌리고 싶지 않았다. 장을 보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손님들에게 대접하던 기쁨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을 것만 같았다. 앞으로는 남의 일에 나서지 않는 게 맞는 건가? 조용히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세상이 변했다. 예전처럼 서로 돕고 사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았다. 이제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도 쉽게 나서지 않는 게 더 현명한 일이 되어버린 듯 했다. 한때는 착한 일이라 믿었던 행동이 이제는 위험한 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더욱 무거운 것은 그녀의 가슴속 깊이 자리 잡은 씁쓸함이었다. 집으로 가는 길, 길가에 작은 물체가 반짝였다. 누군가 떨어뜨린 것일까?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재촉했다. 이제는 남의 물건을 함부로 줍지도 나서서 도와주지도 않을 것이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오랜 세월 간직해온 따뜻한 마음이 조용히 닫혀가는 순간이었다. 착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오해를 부르는 세상, 이제는 선의마저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어 함께 해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새로 올라오는 사연들을 가장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